메일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진 같은 패턴 모델링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면 좋을지 질문해 주셨는데, 패턴 모델링 같은 경우는 플로어 제너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플로어 제너레이터 가지고 못하는 것도 있죠. 지금 사진처럼 패턴이 크기가 세 가지고 일률적인 간격으로 계속 반복되어서 가야 되는 이런 형태도 있죠. 세 개가 계속 반복되는 형태. 플로우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불규칙하게는 되는데 일정하게 사이즈를 이렇게 만들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기는 좀 어렵죠. 형태가 불규칙하다면은 어떤 방법이든지 더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처럼 규칙적이라고 하면 레일 클론을 사용하는 게 효과적이 아닐까, 지금 생각은 그렇게 생각이 됐고, 그래서 레일 클론으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나무가 있는 부분은 이렇게 스플라인을 뚫어놨고요. 바닥 패턴이 생길 영역은 스플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예요. 이 두 개가 하나의 스플라인으로 되어 있는 상태죠. 그리고 패턴을 만들었는데 박스로 만들었고, 이 박스로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겠죠. 안쪽으로 모서리를 만든다거나 아니면 홈을 만들기 위해서 테두리 쪽으로 어떤 형태를 모델링 한다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다 했다고 생각하고 진행해 볼게요. 사이즈는 이렇게 3개로 만들었습니다. 레일 클론은 기능 제한 버전을 다운받아서 사용할 수 있어요. 레일 클론의 기능 제한 버전을 다운받으면 평면에 작업하는 건 문제없이 따라할 수 있을 거예요. 일단 레일 클론이 설치가 되면 아이투소프트 레일 클론을 아이콘을 만듭니다. 그리고 모디파이 패널로 이동한 다음에 스타일에서 스타일 에디터라는 거를 열고 패턴을 만들어 가면 되죠. 지금같이 닫혀있는 스플라인에 레일 클론을 만들 때는 어레이2S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어레이2S를 사용하게 되면 XY 스플라인을 사용하거나 지금처럼 이렇게 닫혀있는 스플라인, 클리핑 에어리어 이런 걸 사용할 수 있는데, 스플라인을 추가하고 우리가 만들었던 바닥 형태의 스플라인을 선택해 줍니다. 스플라인은 클리핑 에어리어에 연결해주고 이제 연결이 끝났죠. 프로젝트를 하다 보면 이름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기본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은 이름을 꼭 정하면서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게 좋아요. 저도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모든 물체들의 이름을 다 지정하고 하는 편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체를 찾거나 수정할 때 물체의 이름이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패턴을 추가해야겠죠. 이 패턴 큰 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오브젝트에서 세그먼트를 하나 추가하고 큰 패턴을 이렇게 선택해 줍니다. 박스 1이라고 나왔죠. 이 박스 1을 디폴트에 연결해 줍니다. 다른 요소들이 굉장히 많지만 디폴트만 사용해도 돼요. 그 다음에 어레이2S를 선택한 다음에 지금 바닥면에 놓여있는 스플라인이기 때문에 Extend XY Size to Area를 체크해 줍니다. 그러면 선택된 박스 패턴 하나가 계속 반복이 돼요. 이렇게 중요도에 따라서 지금 왼쪽을 기준으로 배치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을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싶으면 Z 로테이션이라고 된 부분, 이걸로 지금 보이는 전체 패턴을 회전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요. 그럼 반대쪽 오른쪽 면이 기준이 돼서 패턴이 배치가 돼요. 그건 여러분 프로젝트에 맞게 배치하시면 되죠. 이렇게 해서 박스 1이 배치가 됐는데 박스 2도 있고 박스 3도 있잖아요.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시퀀스인데, 시퀀스를 하나 드래그하고 박스 1, 그 다음에 박스 2, 박스 3을 차례대로 이렇게 놓습니다. 이 세 개를 한 번에 선택하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시퀀스에 연결해주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 다음에 시퀀스를 이제 디폴트로 연결해야겠죠? 그럼 이런 식이 됩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X축 방향이고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게 Y축 방향인데, 맥스의 축을 보게 되면 X, Y가 되는 거죠. 이게 배치되는 걸 보면 위쪽으로 이렇게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위쪽으로 가면서 배치가 되잖아요. 순서별로. 그럼 이 시퀀스는 X축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차례대로 반복되는 게 아니라 Y축으로 반복되게 해줍니다. 그럼 보는 것처럼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이렇게 배치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배치하면 되는데, 사진을 보게 되면 조금씩 어긋나면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박스들을 조금씩 어긋나게 할 거예요. 첫 번째 박스부터 어긋나게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박스부터 어긋나게 할 수도 있죠. 트랜스폼에서 두 번째 박스를 선택하고 마이너스 50 혹은 플러스 50을 입력합니다. 약간 어긋났죠. 세 번째 박스는 트랜스폼에서 100을 입력해주면
차례대로 어긋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긋나는 거죠. 계속. 큰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 어긋나다 보면 이 어긋나는 게 거의 비슷하게 되잖아요. 그 어긋나는 값을 트랜스폼에서 계산을 한 다음에 조정을 해 가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연결되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어긋난 게 또 반복이 되잖아요. 이렇게 어긋난 게 다시 어긋나고, 이렇게 쭉 큰 건 똑같은 위치에 있게 돼요. 근데 큰 것도 한 번 더 어긋나게 이렇게 만들고 싶으면 처음 거를 다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박스 3번을 보게 되면 100을 어긋나게 했잖아요. 그러면 박스 1번이 네 번째 이렇게 연결됐는데 여기에 트랜스폼이라는 오퍼레이터를 연결해 줍니다. 트랜스폼이 연결되잖아요. 트랜스폼은 이 박스가 이미 트랜스폼을 한번 했기 때문에 이 트랜스폼에서는 네 번째에 있는 이 박스, 네 번째로 연결되어 있는 박스 형태를 다시 트랜스폼하게 돼요. 3번이 100을 했기 때문에 여기는 150을 하면 되죠.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박스는 200을 하고, 세 번째 박스는 250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 형태가 계속 이렇게 쭉 오게 하는 거죠. 처음에 있던 큰 박스, 큰 패턴의 시작점, 그 다음에 한 번 패턴이 반복됐을 때의 큰 패턴, 이 사이가 이렇게 넓잖아요. 그래서 간격을 조정하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이 패턴의 값을 계산해서 5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뭐 80이면 80, 아니면은 100이면 100 이렇게 해가지고 똑같은 값을 입력하면 마지막에 여기까지 균일하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 갑니다. 이렇게 해서 패턴을 반복하면 되고, 이 반복된 패턴은 어레이 2S에서 오른쪽 공간이 비게 되잖아요. 이렇게 밀리면서. 그래서 밑에 어레이 2S의 클리핑 에어리어에 보면 expand라는 게 있어요. 이 expand를 100을 입력해주면 그냥 편하게 값을 조정할 수 있는데, 그냥 100을 입력해주면 바뀌게 돼요. 그렇게 해서 50이나 100을 입력해서 비어있지 않은 이런 패턴을 만드시면 됩니다. 값을 조정해 보시면 이렇게 바뀌게 되니까 원하는 값으로 만드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패턴을 만듭니다. 사진을 보게 되면 재질이 불규칙하잖아요. 물론 규칙적인 것도 있는데 미묘하게 다른 재질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레일 클론에서 처리할 수 있어요. 이 디폴트에 연결하고 있는 마지막 결과물에 매트리얼 오퍼레이터를 연결해 줍니다. 재질을 내가 몇 개 사용할 건지 정하면 돼요. 만약에 5개의 재질을 사용할 거다. 그러면 불규칙적으로 1번에서 5번까지가 반복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불규칙하게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질을 연결해 주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뭐 5개다. 이렇게 해서 아이디를 지정해 놓을 수 있다. 이런 거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아이디가 5개인 재질을 멀티 서브 오브젝트 재질로 만든 다음에 적용해 줍니다. 그럼 이렇게 5개가 불규칙적으로 들어가는데, 물론 이렇게 다 다른 재질이 아니라 하나의 그 돌 재질을 만든 다음에 아주 약간씩만 다른 느낌을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걸 적용하면 현실적인 돌 느낌이 표현되겠죠. 이렇게 해서 패턴을 만드시면 이런 거하고 비슷한 패턴들도 규칙적인 어떤 반복, 이런 것들을 만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레일 클론으로 길게 설명을 했지만 작업을 하다 보면 1, 2분 안에도 작업이 될 수 있는 그런 패턴이니까 레일 클론을 사용하면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레일 클론을 이용한 모델링 방법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작업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막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질문들, 새로운 부딪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질문은 언제든지 댓글이나 메일로 해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 모르면 공부를 해서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스트레스 없이 모델링 하시고 다음 시간엔 더 재미있는 답변으로 만나요.